조갑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8일 정오입니다. 한 1시간 전에 있었던 미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자 조 바이든의 승리 연설을 지켜보았습니다. 고향이라기보다 자기 본거지죠. 태어난 데는 이분이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델라웨어에서 윌밍턴이라는 도시에서 야외 연설을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저희 첫 느낌은 미국이 돌아왔다. 미국이 세계의 등대 역할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하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수를 견딘다. 미국이 다시 재생의 길에 들어섰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핵무기가 없는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 살인 집단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는 데는 미국의 도움이 결정적입니다. 그 미국이 트럼프 밑에서 흔들리고 김정은에게 농락당하고 했는데 이제 조 바이든 같은 노련한 정치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정다감한 사람, 그리고 교양이 있는 이분이 다시 미국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세계가 더 평화롭고 자유롭고 한반도도 이제 질서를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명리연설이었습니다. 한 20-30분 되는 연설은 힘이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은 70살인 77세인데 그동안 좀 나약하게 보이기도 했지만은 오늘은 아주 강력한 그리고 점잖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 Giving each other chance라는 이런 말이죠.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 우리 만나서 이야기하자. 그 순간 트럼프는 아마 백악관에 처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낮에는 바이든 당선이 확정되는 그 순간에 골프 치러 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백악관을 둘러싼 워싱턴 시민들이 아주 환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트럼프에게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회를 주자. 트럼프가 작년에 왜 탄핵 위기에 몰렸느냐 하면은 바이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이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가스 회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약점을 잡도록 당시 막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에게 압력을 넣고 그걸 해줘야 우리가 원조를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탄핵 위기로 몰렸던 것을 생각하면은 오늘 바이든이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세계가 우리를 지켜본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고 월드 퍼스트, 이 지구가 먼저다, 인간이 먼저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울 오브 아메리카, 소울 오브 아메리카란 말이 오늘 연설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그 앞에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도 소울 오브 아메리카, 이번 선거는 미국의 영혼이 걸린 선거였다. 미국이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거였다고 했습니다. 소울 오브 아메리카, 미국의 영혼을 건 선거에서 우리가 이겼으니까 다시 미국의 위대한 영혼을 살려내겠다. 그것은 뭐냐? 통합해야 된다.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디선시, 점잖아야 된다. 교양이다. 디선시는 뭐 점잖다, 교양 있다, 뭐 이런 표현인데 디선시란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Hope, Unity, Decency. 그리고 Time to Heal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치유할 때다. 분열을 통합할 때다. Time to Heal. 그리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인들에게는 코오퍼레이션, 서로 협력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은 상원에서 수십 년 있으면서 특히 이분이 안보 전문가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참 도움이 되죠. 특히
공화당과의 관계가 좋다고 합니다. 그 좋은 예가 이번에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애리조나주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바이든이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개표는 끝나지 않았는데, 이거는 애리조나 출신 존 맥케인 상원의원과의 우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에 위기를 돌파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마무리한 링컨이 미국의 진정한 통일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대공황을 수습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 케네디의 뉴 프론티어, 그러면서 이제는 팬데믹, 즉 코로나 극복의 위기를 맞아서 미국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맨데이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바로 미국을 통합하고 미국을 세계의 지도국으로 다시 끌어올리고, 또 세계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이 기후 문제에 정면에 나서겠다 했습니다. 트럼프가 파리 기후 협약에 탈퇴해가지고 지구 온난화 문제에 아무 관심이 없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파워 오브 이그젬플이라는 말 썼어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다. 미국이 세계를 지도한 것은 뭡니까? 물론 군사력의 뒷받침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가지는 가치, 미국적 가치, 자유, 인권, 법치, 여기서 모범을 보여야 힘이 생긴다. 파워 오브 이그젬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페어 샷,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주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타임 투 힐이란 말을 선거 유세 중에서도 썼지만은 이걸 가장 강조했습니다. 타임 투 힐이다. 우리 이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대화하자. 오늘 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민주당 후보로서 당선되었다. 어떤 대통령보다도 많은 7,400만 표를 얻었다. 그러나 나는 미국인의 대통령으로서 통치해 나가겠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다. 유나이티드, 하나가 되는 미국이다. 유나이티드 오브 아메리카에서 유나이티드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미국의 위대성이 다시 한번 힘을 발휘하면 한반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몇 개 국가가 있지만 대한민국이 첫 번째입니다. 그 예가 있습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1948년에 역전승 해가지고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가 남침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므로 미국이 파병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다면은 이번에 바이든의 당선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좌익 연합 전선이 펼쳐져 가지고 우리 헌법적 가치인, 미국적 가치이기도 한 헌법적 가치인 개인의 자유를, 개인의 생명을, 개인의 재산을 위협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한국인들과 미국인이 손잡고 남북한의 이 반자유 세력, 반민주 세력을 약화 또는 교체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